벽 두께를 그릴 건데요. 개구부에서 단열재를 100만큼 끊어주세요. 그리고 개구부 선은 모르타르 선까지 끊어주시고, 여기 단열재 끊고 개구부 모르타르 이렇게 끊어주시고, 벽체를 그리기 전에 일단 해야 되는 일들이 개구부를 끊는 거. 여기도 현관 쪽도 모르타르 20mm까지를 기준으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단선 굵은 선으로 너무 크지 않게, 도면이 작아졌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맞추셔서 그려주셔야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실제 작업을 해보시면 50분의 1이 굉장히 작은 도면이세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시면은 이번에는 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도록, 네, 중심선은 나중에 그릴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네, 모르타르 선은 나중에 그리도록 할게요. 또는 뭐 같이 할까요? 모르타르 선 가는 선, 네, 모르타르 선 가는 선 그려주시고, 다음 벽선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여기 중심선하고 간격이 약간, 지금 중심선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하고 벽체, 모르타르 선, 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르타르 선은 개구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벽선은 그리고, 네, 이렇게 가로선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선들을 좀 그렸고요. 이제 세로선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벽선들을 그리실 때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데를 90도로 잘 맞아 떨어지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타르 선도 여기도 헷갈리시면 한번 그려보고 간격 조정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떨어졌던 부분은, 네, 여기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우개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지우개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우개판이 있는 거죠. 하고 꺾여 있는 부분에 여기는 가는 선으로 한번 해주시고,
네, 여기도 모루타르선 쭉 가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벽선이 만들어진 거죠. 벽선이 만들어졌더라도 또 이렇게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가는 선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50분의 1인데 도면이 이제 크게 확대를 시켜 보다 보니까 이게 작다라는 느낌 없으실 거예요.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커튼박스 하고 가구의 등기구의 위치 네, 이런 부분을 작업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저는 커튼박스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0분의 1로 창문보다 지금 200 정도가 양쪽으로 넓고 200 정도 넓고 앞쪽으로도 200이 되는 거죠. 모르타르 선에서 기준으로 200. 네, 30도 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준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우리 전반적으로 몰딩 한번 돌릴 거예요. 몰딩을 돌리실 때는 이 모서리마다 45도 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작업하기가 쉽고 어차피 면을 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까 모서리에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만 더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해주시고요. 네, 몰딩은 모루타르의 2배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둘러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고 모루타르의 한 2배 정도. 네, 화장실도 모루타르의 한 2배. 모루타르의 2배. 네. 그리고 세로선도 그리실 때 모루타르의 2배가 되는 정도.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한 45, 50 네,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짧은 부분이니까 삼각자를 정확히 이용하시면 더 좋겠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같은 각도면 더 낫겠네요. 네, 이한 요거 하실 때 커튼박스는 중간선이에요. 중간선 해주시고 모루타르 선은 가는 선 네, 여기까지 준해주시고 네, 저는 지금 커튼박스를 그렸는데요. 나중에 투시도를 그릴 때 이 꺾여 있는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작업하기가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커튼박스를 빼버리세요. 몰딩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릴 건지 말 건지의 판단 여부는 투시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의 펜던트라든가 또는 네, 각 실의 중심을 좀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중심을 일단 나누고요. 여기 세로선도 빠졌네요. 중심의 위치를 수평 수직으로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기 현관 쪽이거든요. 현관도 가상의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대충 네, 이 정도가 중간이야 라고 해주시고 가로 세로 등기구 위치 여기도 모딩이 빠졌네요. 네, 나중에 그려줄 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부등은 저는 뭐 전체를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애초부터 가로에 대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했더니 조금 많이 위에 있어 보이는 느낌도 돼요. 아니면 요 실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반을 잡고 대각선으로 한 요정도 네, 요정도가 중심이겠네요. 네, 이쪽 부분은 좀 어두울 수가 있는데 스탠드라든가 그런 걸로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작업 등업 펜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 상에서 스케일로 대략 찍어서 펜던트가 여기 위치잖아요. 그러면 30분의 1로 재보는 거죠. 같은 스케일이면 다 좋긴 한데 대충 한 이 정도겠죠? 그러면 벽에서부터 한 900이고 모르타르 선에서 한 1500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900이고 50분의 1로 900 정도이고 1500이고 네, 이 정도가 펜던트 위치네요. 그러면 펜던트 위치는 잡았고 네, 그 다음에 네, 보조등 형광등 형광등 위치는 여기 상부장하고 하부장을 기준으로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30분의 1로 네, 여기를 했더니 한 2000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600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00과 600 그러면 네, 2000 잡고 여기서 600 정도 떨어지고 이 정도죠. 이렇게 600 정도 떨어졌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보통 형광등 100 잡거든요. 그럼 거의 딱 맞고 그 다음에 1200짜리 40W짜리 1200 잡고 그러면 네 이렇게 등기구 작업등 보조등까지 지나게 된 거죠. 여기 중간을 나눌 거라면 중간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등기구 위치까지 다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등기구를 그리셔야 되겠죠. 네 이때 등기구는 50분의 1이라서 만약에 집부등을 내가 그린다 라고 하면 만약에 500짜리로 그릴 거예요. 그럼 스케일을 50분의 1로 이번에는 50분의 1이니까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지금 500이나 600 정도니까 네, 한 지금 네, 10이나 뭐 10.5 이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0 정도로 해볼게요. 500이나 600 정도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가는 선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형광등 안에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펜던트는 사각형으로 그려볼까요? 대략 크기는 요거의 반절이면 2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 그 정도로 기준으로 너무 크지 않도록 이 정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조명 위치 잡아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센서등과 방습등 네 센서등과 방습등도 얘가 지금 저는 한 550 이 정도니까 얘보다는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또는 50분의 1로 내가 200짜리를 할 거라면 이렇게 스케일로 갖다 대신 다음에 적정 크기대로 그리시면 되세요. 4나 3.5 정도 그리시면 되는데요. 좀 작게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에 저는 까맣게 채우고 한번 할게요. 형태는 여러 가지세요. 좀 단순하게 가운데 원을 먼저 그리시고 바깥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저는 센서 등으로 볼 거고요. 여기에 방습등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네, 너무 크지 않는 이걸로 하고 저는 안에 사각형 마름모의 사각형을 그려서 얘는 방습등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등기구를 다 그리셨어요. 이제 네, 그리고 상부장 후드가 있어야 되죠. 네, 후드 부분을 안 했네요. 아까 봤더니 네, 여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구의 위치를 잡았더니 한 2300, 네, 2300 정도, 아니 1800 정도죠. 네, 1800 떨어져서 600의 후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모르타르 해서 1800을 했고, 네, 아까 600을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부장인 거고, 상부장은 모르타르에서 300 정도를 준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후드하고 상부장이 들어갈 건데, 네, 일단 후드는 600 기성품이라서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0까지만 저는 네, 그랬더니 네, 미리 얘를 해줬으면 잡기 더 편했을 텐데요. 일단은 준해서 실선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래 다행히 얼추 맞았네요. 순서는 먼저 요 상부장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르타르선도 가구선이 됐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에 후드 부분은 비어있기 때문에 1.3선으로 고정선을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네, 몰딩을 지금은 보조선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는 선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아까 작업했을 때 이쪽은 좀 얇았어요. 네,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이 얇아야지 조정이 가능하세요. 보조선을 애초부터 굵게 하시면은 네, 이거 조정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안 만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준해서 몰딩까지 작업을 했고요. 네, 몰딩까지 작업을 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치수서, 문자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그 점검구까지 한번 내도록 할게요. 네, 몰딩에서 약간 몰딩 떨어뜨리고, 지금 요게 지금 550 요 정도잖아요. 그럼 저는 네, 요거의 2배. 그러면 200이고 450이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네, 내가 그린 도면의 크기로 또는 네, 이렇게 갖다 대니까 거의 네, 450, 5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도면에 이미 작업을 한 스케일들이 맞아 떨어지는 스케일들이에요. 그래서 애초 처음에 벽을 그리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시면 도면 작업 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모든 걸 100% 스케일로 다 찍어도 정확하겠지만 또 내가 그린 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두셔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손지도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도면상 내가 작업을 한 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어떨 때 맞을 때 있어요. 1.3선으로 그리고 스케일로 찍으면 네, 너무 작은 스케일 같은 경우엔 되려 더 지저분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